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질문을 받자. 자, 해봐, 질문. 몇 번? 현재까지. 지혜 몇 번? 23번. 멀리 갔네. 내가 가르친 그 기본 개념에 다 있어, 다. 근데, 어, 여기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m한 m2라고 할 때 m한 더하기 m2를 구하라 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지난다 그러면 y 이꼴 기울기 m에 x-1, -1 이렇게 세우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과 원에서 기본 개념은 이 접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 m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또 하나 있긴 있겠지.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것은 mx y m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중심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 다음에 이거 자르고 점 대입해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절대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것은 반지름의 길이 1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런 다음에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러면 m값을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구하면 찐따 소리 들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어차피 m한 m2 근 두 개 나오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겠지? 예, 거기까지 가면 완벽한 거지. 됐느냐? 어. 이렇게. 자, 고민은 몇 번? 없어? 승화 8번을. 이것도 아주 간단한 구조잖아. 미지수가 몇 개인가 봐. 여기 A하고 R 두 개지? 그럼 식이 두 개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단서를 두 개 준 거야. 이거랑 이거랑 매접한대. 그럼 매접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이 같다지. 그럼 중심은 이건 A, 0이고 그 다음 저거는 0,0이고 그럼 중심 간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지. A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것은 반지름인 R하고 2를 더한 거와 같다. 첫 번째 식 나왔네. 두 번째. 이것이 이거에 접한대. 그럼 뭐야? 거리 공식을 쓰면 되지.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그럼 두 번째 식 나오지.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끝나는 거잖아. 승화가 이걸 질문한 건 어디 때문에 물어본 거야? 산수가 안 됐어? 산수는 스스로 해. 지연이 몇 번? 17번을 볼까? 머리를 비교적 좋게 갖고 태어나서 공부하면 효율이 엄청 높을 것인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의 두 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 돼.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위에 있는 두 점이래. 예를 들어 1,3이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a, b 여기에 있어. 이 a, b야. 그럴 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지? 그랬을 때 상수 a, b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 자, 미지수가 몇 개요? 그지?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1,3은 당연히 여기 위에는 점이고 a, b도 여기 있는 점인데 이런 점은 여기다 때려 넣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바로 뭐야? 수직이라는 게 뭘 의미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지. 근데 우리는 배웠어. 1,3에서의 접선은 오늘 배웠잖아. 바로 1x 더하기 3y는 10 이거지. 그 다음 이 접선은 ax 더하기 by는 10 지연아 이거지. 그럼 다 끝났지.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b분의 a지.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또 자유롭게 안 되는 거 다 질문해봐. 19번? 되게 별게 없어. 기본 개념이 체득된 상태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위를 움직이는 점 a, b인데 a,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1, 4분면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지. 아니다. a, b x축이고 y축이지. 근데 그 위에 있는 점 뭐라고 그랬어? a, b 여기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그 접선 이렇게 되게 되면 삼각형이 발생을 하게 되지. 그지? 그때 이 a가 움직임에 따라 삼각형 움직이겠지?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끝났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지. ax by는 36. 그러면 절편을 구해야 되겠지. 왜?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절편 어떻게 돼? 여기는 x절편 y가 0일 때 a분의 36. 그 다음 여기 y절편 x가 0일 때 여기는 b분의 36이지. 그러냐? 따라서 면적 s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b분의 36의 제곱 이렇게 되지. 됐어? 그 상태에서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그래. 그럼 이거에 뭘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떤 그래프 위에 점이 지나가면 이 점을 이렇게 때려 넣는 건 항상 해야 될 일이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6일 때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 그럼 이 점수 두 개가 붙으려면은 산술기하를 쓰면 되지. 그지?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근데 이게 36이라고 나와 있고 2 ab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보고 ab의 최대가 바로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 이걸 잘 알아두도록 해.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면 돼.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은 최소가 나온다.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은 최대가 나온다. 이게 외우기가 좀 쉬운 이유가 곱은 아무래도 커지겠지.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은 뭐가 나온다고?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은 최소. 그건 다 어느 때냐면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A 더하기 2B는 12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3AB의 최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해봐. 그러면 보통은 이걸 어떻게 풀겠어? 대수의 기본이지 식이 하나면 문자를 하나 없앨 수 있다. 항상. 그래서 뭘 없애면 좋겠어? A 대신에 12-2B를 갖다가 여기다 때려 넣겠지. 그럼 때려 넣게 되면 어떻게 돼? 3에 12-2B 그것의 B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6B 제곱 플러스 36B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갖다가 FB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차 함수가 되지? 그래서 꼭지점이 바로 최대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것을 매우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그럼 A 곱하기 2B는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때가 최대면 3AB도 최대가 되겠지. 어느 때?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이렇게. 그럼 A는 2B 여기다 집어넣으면 4B는 12. 그럼 B는 3이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B는 3 나오고 집어넣으면 A는 6 나오지. 됐어? 이걸 갖다 여기다 쳐놓으면 9654. 답은 54가 나오게 돼 있어.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은 최대가 나오는데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이번엔 반대로 곱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가 12로 일정하대. 단 이 곱이 일정할 때는 A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보통 주어져. 그럴 때 3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 이렇게? 응? 그러면 이 더하는 두 점수가 어느 때? 같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야. 그래서 바로 3A는 B일 때야.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AB가 나오지. 양수로. 그지?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최소가 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론인 줄 알아? 저 이론이. 니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와. 잘 봐. 니들 이거 잘 알고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이거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지? 이걸 갖다 A, B를 주어로 해서 정리를 해봐. 그럼 이렇게 나오지.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야 이것이 만약에 if 만약에 이게 12로 일정하다고 해봐. 응?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1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뭐가? A, B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제곱 이건 양수지 또는 0이지. 근데 빼고 있잖아. 그러면 이 A 곱하기 B는 최대는 확실하게 나오지. 어느 때?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겠지. 이게 0일 때 확실하게 최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B일 때지. 즉 A 더하기 B가 12이면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곱의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는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그랬지? 그럼 곱이 일정할 때 합은 최소가 나온다겠지?
근데 그것도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역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곱이 넘어가 보자, 이렇게. 제곱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루트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 이렇게 돼.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제거되는 이유가 곱이 일정할 때는 ab가 양수일 때로 제한해서 준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런 원리. 그럼 이 상태에서 잘 생각해봐. 만약에 if 이 ab가 12로 일정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a-b의 제곱 더하기 48이 된단다. 그지? 그럼 이것은 자명한 사실은 최소가 눈에 보이지. 바로 이 제곱수가 얼마일 때? 0일 때지. 즉 a는 b일 때지. 역시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접선의 식이 나오고 x절편, y절편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때려 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이 나와서 산술기하를 쓰잖아. 근데 난 이게 뭐가 보이냐면 여기 뭐가 보이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36으로 일정하지. 그럼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무슨 값이 나오냐?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건 어느 때냐? 이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그러면 이게 최대면 그럼 a 곱하기 b도 그때가 최대겠지.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 있다는 거지. 혹시 그런 관점으로 이걸 푸는 애들을 보면 나는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 너는 빼어나구나. 실력이 뭐 이런. 그지? 자, 이 문제를 봄이야 질문한 것은 어디에서 뭘 놓쳐서 질문한 걸까? 어쨌든 이 19번 문제는. 접선을 못 구했을까? 아니면 y절편, x절편을 구할 생각을 안 했나? 이 접선의 식 구할 생각을 못했어. 어때? 풀이하는 게 물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새로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그 기본 개념이 전부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심대하게 어려운 문제는 뭐겠어? 이런 개념들이 다만 3개, 4개, 5개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내가 20년 동안 원에 대해서 점과 좌표,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이미 여기에 다 넣고 설명을 다 해주었어. 자, 그 다음 또 몇 번?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올 때 나한테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생각을 버려. 나를 못 살게 굴 생각을 가지고 와. 내 수업에. 나를 하여금 당혹스럽게 할 만한 질문들을 찾아오고. 자, 지연이 질문 또 있느냐? 그래, 또. 41번을 봐봐. 자, 이걸 접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 접점이 보이지? 그리고 원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원이 보여? 그지? 접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원. 그러면 이 원이 현재 어디에 접하고 있어? X축에 접하고 있지?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바로 뭐야? 첫 번째. 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 이거의 반지름 얼마야? 2면 이것도 반지름이 얼마야? 2지? 그럼 따라서 이 노란색 원의 중심은 뭐겠어? 이 길이가 2일 테니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2겠지? 그치?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사실? 이 현의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이 원 구하고 이 원 해서 빼면 되지? 그럼 현의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끝났잖아.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로 구하지? 직선의 식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긋고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2일 거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기 구하면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뭐가 안 보였을까? X축에 접하는 원이 안 보였을 거야. 그지? 그게 보였으면 그대로 따라가서 풀면 됐을 텐데. 그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짝 보자. 기왕에 질문 나왔어. 그 위에 있는 문제. 저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대. 그럴 때 PQ에서 만난다 그럴 때 PQ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지. 세번 맞지? 현의 길이. 근데 저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게 바로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반지름이 루트 5고 얘는 루트 10이잖아. 얘가 더 작은 원이지. 그랬을 때 그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가 현의 길일 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라고 하는데 이 k 값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와야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냐면 중심 지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맞지? 그럼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세범아, 이 현의 방정식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냥. 그럼 직선이 나오지. 다만 그 직선에는 k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지. 그게 이 작은 원의 중심이 뭐요? 마이너스 1,2지. 그 1,2를 지난다는 얘기지. 직선에다 확 때려 넣으면 k 값이 나오겠지? 그렇게. 또 15번 한번 보자. 15번 한번 문제를 봐봐. 과연 이건 뭘까? 15번. 읽어봐, 문제를. 문제는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저쪽 화정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괜찮아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놓은 건데. 태풍의 중심이 직선을 따라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속력 문제가 나왔어. 그럼 속력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나와야지.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뭐다? 시간분의 뭐? 그냥 거리라고 하면 안 돼. 실제 이동거리. 이때 여기는 평균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수학은 엄밀성이거든, 엄밀성.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건 시간분의 변위치야. 변위치. 위치의 변화량. 근데 너희들은 속력이나 속도나 둘 다 시간분의 거리라고 외우고 말잖아. 그러면 안 돼. 응? 정확히 알아야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머리에 꽃을 꽂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우리는 미쳤다 그러지. 그지? 그 미친 사람이 A에서 B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왔어. 그럼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겠어?
이건 0인 거야. 그지? 하지만 평균 속력은 0이 아닌 거야. 여기에서 걸린 시간하고 여기는 걸린 시간 더해서 분모에다 놓고 이 거리를 2배 한 걸 위에다 올렸을 때. 그지? 근데 여기서는 태풍의 중심 이걸 따라 시속 40km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있는 거야.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가정이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럼 이런 거지. y는 3x 더하기 50이라고 하는 직선을 따라서 태풍이 여기 있어. 태풍이 여기 있겠지. 여기. 중심이 여기 이 위에 있다겠으니까. 이거야. 태풍의 중심에서 500km 이내의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이다 라는 얘기는 이 태풍의 반지름이 얼마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500km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원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역이 하나가 있어. 이런 지역이 하나가 있어. 일산이라고 하자. 일산. 여기 일산이 이렇게 있어. 일산이란 도시가. 그러면 이게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면 일산이 이 태풍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요거겠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지? 그랬을 때 20시간 동안 영향권에 있대.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만큼 이렇게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시간이라는 얘기야. 근데 시속 얼마로 움직여? 40km로.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 800 아니야, 800? 아, 800이지?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면 이게 800km란 얘기야. 바로 뭘 준 거야? 현의 길이를 준 거지? 현의 길이.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이건 500이지? 그럼 밑으로 수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400이란 얘기지? 그러니? 그럼 여기는 300이겠지? 문제가 뭐야? 태풍의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얘기지? 얼마? 300. 맞냐? 그거지.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 이 일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도시를 칼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야 돼. 칼. 칼. 종이를 싹 떼면 쓱 잘라지는 칼. 그럼 이 원을 동그란 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잘려지겠지? 그래서 이만큼 영향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둥근 종이라고도 생각해도 돼. 그게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 쭉 가면 쭉 찢어지겠지? 그러면 이 칼이 이 원 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이 길이만큼 있는 거잖아. 20시간 동안 있는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속도가 40km의 속도로 따라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40 곱하기 20시간 그러면 800km가 되겠지? 그래서 현의 길이가 800km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걸 상상을 해보면 그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중심에서 여기 칼까지 거리 이게 거리잖아. 이게 거리가 아니고 그지? 문제가 뭐야? 태풍의 중심 이동하는 직선에서 이 도시가 얼마 떨어졌냐 이거니까 결국에는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또는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돼도 상관없고 뭐 거리는 다 같은 거니까 이 거리 뭐 다 똑같은 거리니까 그지? 답이 달라? 답이 350으로 나와 있다고? 아무리 봐도 답이 틀린 것 같지? 이게 자명하지? 답을 고치면 되지 뭐.
500, 400, 300. 맞지. 300이 맞아. 답을 교정하라. 300이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질문 받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자. 몇 번? 몇 번? 없어. 22번 한번 마지막으로 할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 주 금토일 중에 오게 되면 부등식부터 점과좌표 직선 원까지 중에 내 맘대로 시험을 막 볼 거야. 0단계, 1단계. 세모미는 부등식 이후부터 뭐. 자, 22번. 뭐야 이건 또. 너무 쉬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인 원, 그 위의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면 직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놓으면 될 거고, 봄이야 이 k 값은 이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즉 0,0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다. 이걸 이용하면 k 값이 나오겠지? 됐어? 그런 다음에 이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k 값을 구하고 나면 0,k인데 접점까지 길이 구하는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는 0까지 쓴 다음에 자르고 루트를 붙인 다음에 이걸 쓱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됐느냐? 이렇게 k를 구한 다음에 이 점을 구하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즉시 이렇게. 그지? 이거 한 번만 더. 이거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원이 있다. 는 0. 그럴 때 바깥에 있는 점 여기 알파, 베타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라 그러거들랑. 커팅 루트 점 대입. 그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